안녕하세요, 오토카메거지입니다. 오늘 소식은 제네시스 GV70의 디자인이 공개된 것과 새로 페이스리프트한 G70과 같이 보면서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능 및 옵션을 보일 것인지 및 예상 가격대까지 짚어보려 합니다. 또한 X3와 그리고 BMW 3 시리즈와의 가격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포지션은 경쟁이 가장 세계적으로 치열한 중형 SUV 시장으로 경쟁 차종으로는 BMW의 X3와 단순 크기면으로는 X4까지 갈 수 있으며 아우디의 Q5 그리고 벤츠의 GLC로 경쟁 차량 대비 어떤 매력이 있을지 전체적 레이아웃과 디자인 위주로 살펴보죠. 우선 GV70은 2021년까지 제네시스가 계획 중인 6개의 라인업 중 5번째 차량이고요. 지난 1월에 출시한 GV80에 이은 두 번째 SUV 모델로 이번 광고는 두 번째 발걸음이라고 칭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 즉 애슬레틱 엘레강스 이미지를 강조한 도시명 럭셔리 SUV 모델입니다. 우선 전면부는 제네시스 로고의 방패 문양에 영감을 받은 크레스트 그릴이 헤드램프보다 낮게 위치하여 더 날렵하고 샤프한 이미지를 강조하였고요. 이젠 고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버린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GV80과는 좀 다르게 크레스트 그릴의 상하 부분을 약간 작게 하고 범퍼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하여 좀 더 컴팩트하면서도 강인한 이미지를 연출했죠. 같은 7로 시작하는 G70과 비교해보면 크레스트 그릴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것이 아닌 마르보 형상처럼 가운데 부분이 제일 넓으면서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데요. 이는 G70은 풀체인지로서 새로운 제네시스 플랫폼으로 제작된 GV80과 G80과는 달리 페이스리프트로 G90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이 두 줄 커드램프로 앞트임을 했는데 무언가 G70은 눈 사이가 더 멀어진 약간 망둥어틱한, 망둥어 에디션틱한 형상을 하고 있죠. 금형 자체를 손보지 않고 기존 금형에 아이덴티티를 입힌 모습에서 그릴과 램프 전면부 끝과의 거리가 멀어지고요. GV70과는 다르게 두 줄 램프의 길이도 짧아서 더 어색해진 모습으로 보여서이죠. G70은 제네시스 브랜드로 고급 브랜드를 선언한 후 처음 나온 신차로서 기존의 현대 제네시스로 불린 G80과 에쿠스로 불렸던 EQ900과는 다른 태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한 스포티성을 띄었고요. BMW 3 시리즈와 본격적인 경쟁이라고 할 때 모든 매체에서 풋 하고 코웃음을 쳤지만 북미와 유럽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으면서 위협적이다 라는 평가와 함께 한때 미국에서 역주행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전면 디자인에서 두 줄 램프로 갈 것이라는 힌트가 헤드라이트 안에 LED 선으로 드러나 있었으며 실제 제네시스 G70은 기존의 현대차와 제네시스 사이를 이어주는 과도기적인 디자인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죠. 다시 GV70으로 돌아와서 레이더와 각종 반자율주행 장치에 도움을 줄 센서들이 그릴 하단에 위치하여 보다 도를 잘 읽도록 하였으며 G70은 그와는 달리 그릴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측면부는 쿼드램프 상단에서 시작하여 차체를 가로지르는 아치형 라인인 파라볼릭 라인이 아름다우면서 보기 좋은 감성을 연출하였고요. 리어 라인으로 이어지면서 볼륨감 있는 서문으로 마무리를 하였죠. 후면부와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마무리로 두 줄의 얇은 쿼드램프를 적용했으며 모든 기능적 요소를 범퍼에 배치시켜 심플함을 더했습니다. 리어 램프의 부분은 GV80보다 더 완성적인 부분을 보이지만 아쉬운 점은 대체로 가로 배치형으로 선이 이어진 가운데 GV80과 G80과는 다른 세로형 디자인이 가미된 디퓨저를 적용시켰죠. 차체에 어색해 보일 수 있는 것을 디퓨저와 G 매트릭스 패턴을 적용한 범퍼로 마무리를 지은 모습입니다. 이와 달리 페이스리프트 G70에서는 측면의 라인을 통하여 후면까지 이어지지만 GV70과는 다른 두 줄 램프를 어색하게 적용시켜 욕을 먹었는데요. 저 리어 부분의 후면부 트렁크 라인까지 갈수록 좁아지게 디자인하면서 끌고 가고 제네시스 로고나 그렇게 레터링에 집착이 간다면은 글씨 크기와 자간의 간격을 줄이면 될 것을 풀체인지 전까지 무언가 뽕을 뽑겠다는 모습처럼 기존 램프 그대로 크기까지 똑같이 적용시켰고요. 두 줄 리어 램프를 보이기 위해서 가운데를 금형으로 다듬은 모습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그냥 마무리한 점이 아쉽죠. 머플러 디퓨저도 나름 벤틀리의 그 타원형 모습의 디퓨저를 선보였지만 솔직히 전체적인 제네시스 신 디자인에 맞물려 어색한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차라리 GV70과 같은 모양의 디퓨저를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GV70의 내장 디자인은 운전자 중심의 실내 구조를 설계를 하면서 탑승객의 안락함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특유의 미적 요소인 여백의 미를 강조하였는데요. 이는 GV80에서 선보인 실내 디자인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모습입니다.
특히 어색했던 GV80에서의 에어컨 선풍구 부분과 센터 패시아 부분이 GV70에서는 2스포크와 3스포크의 스티어링 휠을 선택해도 다 잘 어울릴 만큼 완성도가 더 높아진 모습을 하고 있죠. 특히 제네시스 마크의 날개 부분처럼 비행기 날개 조형에서 영감을 받은 스포티한 실내 디자인은 타원형을 살려 볼륨을 살리면서도 이 타원형 부분을 강조하는 새로운 무드 조명으로 GV70만의 개성을 잘 살렸습니다. 또한 슬림한 형태의 소품구와 이를 가로지르는 얇은 크롬 라인이 양측 문까지 이어져 보다 넓은 인상을 주면서도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을 선보이고요.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긴 가로형 디스플레이 화면이 탑재되었고 이는 12.3인치로 예상되어지네요. 풀 디지털 클러스터 화면은 GV80과 동일한 14.5인치의 크기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에서는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회전 조작계 방식의 전자 변속기를 적용하였습니다. GV80의 센터 콘솔 회전 변속기는 좀 오류가 많았는데요. D레인지로 넣으면 뒤로 가는 현상을 보인 적도 적지 않았죠. 그리고 14.5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화면은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반복적 오류 현상도 있었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차량에서 나타났다는 점이 관건이었고요. 품질 문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었는데 GV70은 과연 이런 부분을 손을 보고 나타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G70에서는 실내에 큰 변화 없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 화면으로 바뀌고 내비게이션 화면만 12.3인치로 키웠고요. 렉시콘의 15스피커 시스템과 디지털 기믹,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추가되었고요. 파워트레인 면에서도 AWD와 LSD의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전후 무동력 배분 제어를 통하여 운전자가 의도할 경우 후륜에 이륜처럼 드리프트 주행을 할 수가 있죠. 이는 상시사륜 즉 AWD에서 드리프트를 하려 할 시 시스템 기입을 통하여 자세 제어 및 구동력 재배분을 통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이륜을 구매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스포티성을 더 중요시한 럭셔리, 컴팩트 세단 포지션에서는 운전의 재미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하여 안전과 재미를 둘 다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죠. 이와 같이 GV70에서도 스포츠 패키지 적용 모델이 존재하고요. GV70의 스포티한 감성을 한층 강화한 디자인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역동성을 강조한 스포츠 패키지 전용 프론트 범퍼와 G 매트릭스 패턴을 적용한 21인치 휠을 적용하였으며 다크크롬 가니쉬와 대구경 배기구가 스포츠 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G 매트릭스 패턴을 적용하였다고 하는데 솔직히 G80이나 GV80처럼 안쪽에 살짝만 보이는 패턴이 더 멋들어져 보이지 너무 과하니까 자꾸 고무방이 생각나는 이유는 저뿐인가요? 여튼 내장 디자인의 경우 스포츠 전용 내장 컬러와 전용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고요. 콘솔과 도어에 적용되는 카본 파이버 디테일이 럭셔리 컴팩트 세단의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제네시스 글로벌 디자인 담당 이상엽 전무는 제네시스 브랜드는 G80과 GV80을 통해 디자인 정체성인 역동적인 우아함의 완벽한 균형을 선보였다고 하였고요. GV70은 투 라인과 윙 페이스 등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DNA를 계승하면서도 G70과 함께하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역동성을 극대화한 70 라인업의 SUV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로서 한국적 여백의 미를 그대로 승화한 실내 디자인은 제네시스 고객들만이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한 공간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디 컬러는 비크 블랙, 우유니 화이트, 골드 고스트 실버, 로얄 블루, 세빌 실버, 카본 메탈, 카디프 그린 무광, 멜버른 무광, 우유니 화이트 무광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G70과는 다르게 가솔린 터보 2.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솔린 3.5 터보와 2.2R 디젤 엔진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팰리세이드와 같은 엔진이지만 세팅력 조정으로 인하여 더 나은 퍼포먼스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GV80 디젤 사태를 겪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번에도 품질 논란이 나온다면은 제네시스는 앞으로 디젤 모델을 만들지 말아야 할 정도로 불안감이 있겠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G80은 하이브리드는 없다 라고 선언한 후 벤츠의 EQS처럼 순수 전기차를 선보일 것이라 하였고요. 이와 같이 제네시스는 플랫폼 자체가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게 같이 개발된 것이니 GV70 역시 하이브리드는 건너뛰고 전기차로 선보일 것 같네요. 대충 예상하는 가격으로는 2.5 터보 기준 시작가는 4,750에서 5,000 정도 사이로 측정될 것 같고요. 2.2 디젤 모델은 5,300에서 5,500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최근 품질 논란이나 BMW의 공격적인 가격 행보 때문에 시작가는 2.5 터보는 5,000을 넘기지 않고요. 한 4,950 정도? 2.2 디젤 역시 5,300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 이유는 X3 2.0 가솔린 X드라이브 포함가가 6,260만원이고요.
2.0 디젤 X드라이브 포함가가 6,580에서 6,870만원의 가격 형성대를 하고 있지만 최저 트림에서는 500만원, 최고 트림에서는 650만원까지 프로모션이 들어가게 되고 딜러 할인까지 포함한다면 50에서 100까지 추가로 넘볼 수 있기에 품질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제네시스에서는 이번 GV70의 가격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G70 같은 경우 2.0 가솔린 터보 기준 4,035만원부터 시작하여 3.3 가솔린 터보 AW 즉 상시 사료까지 4,83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3 상시 사료는 웬만한 옵션을 채워서 선택한다면 약 6,5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제네시스 혼자만 생각하는 경쟁 모델인 BMW 3 시리즈는 320i 시작가 5,020만원부터 시작이지만 프로모션 할인 560에서 60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네임밸류 생각해서 결코 제네시스 G70이 싼 가격은 아니죠. 330i X드라이브까지 한다면 6,500만원까지 가고요. 약 75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간다면 5,700만원 정도, M340i는 7,5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프로모션 들어가면 약 6,900만원 정도 시작하겠네요. 387마력을 내고요. 제네시스 G70 3.3 터보는 370마력을 냅니다. 기존 현대차의 가격대가 상승하면서 급을 나누기 위해 제네시스 가격 상승도 불가피한 모습인데요. 이 틈을 타 서서히 렉서스의 프로모션도 다시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면 차 구매 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네시스는 10월 29일부터 약 2달간 위장막이 없는 100여 대의 GV70 전국 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실시할 거고 고객 참여형 이벤트로서 마이 제네시스를 진행한다고 하죠.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전국에서 주행 테스트 중인 GV70을 찾아 촬영 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즉 샵 바이 제네시스 샵 GV70과 함께 업로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초겨울로 진입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